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가족이잖아였습니다. 하지만 제게 시어머니는 가족이라기보다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놓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. 혼자 아들을 키웠고 그 자부심이 말투에 묻어 있었습니다. 요즘 며느리들은 편해서 좋겠다.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속으로는 작게 숨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. 남편은 착했지만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머니 말씀이 좀 그러셔도 이해해.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. 정은 없어도 예의는 지키자고.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. 그렇게 평온한 척 흘러가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졌다는 말이었습니다. 병원 응급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.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, 보호자 동의서, 중환자실이라는 단어.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.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잔소리를 하시던 분이 눈앞에서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. 의사는 보호자의 결정을 요구했고 남편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느라 지쳐 있었습니다. 결국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제가 되었습니다. 처음엔 어색했습니다.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손을 잡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.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된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중얼거리셨습니다. 아들의 이름 지나간 시간들.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.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아렸습니다. 그래도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. 물수건을 갈고 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.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게 지금의 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며칠째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. 오히려 어느 날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. 억울함과 분노,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. 왜 하필 나지? 이 사람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했나? 그날 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.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. 말없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. 생각보다 손이 많이 차가웠습니다.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. 어머니, 조금만 더 버텨요.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며칠 뒤 기적처럼 시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. 희미했지만 분명한 의식이었습니다. 가장 먼저 마주친 얼굴이 저였다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. 회복실로 옮긴 뒤 시어머니는 이전과 달랐습니다. 말수가 줄었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. 어느 날 제가 죽을 먹여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동안 내가 고생했겠다.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그 말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.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.
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. 미안했어요.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. 고마웠어요.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. 말의 온도, 눈길의 방향, 침묵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고, 저는 마음을 닫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. 다만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랑보다 먼저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. 미워해도 될 순간에 손을 놓지 않는 선택. 그 선택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도 다른 길로 이끕니다. 그날 병실에서의 선택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.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모든 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.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?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.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, 도 부탁드립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.